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께서 기다리셨을 중요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2025년부터 2030년까지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어마어마한 변화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단순히 금액이 오르는 것을 넘어 제도의 기준 자체가 크게 완화되어 더 많은 분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지금 복지 혜택을 받고 계시거나 혹시나 신청했다가 좌절하신 경험이 있으신 어르신분들이라면 오늘 영상은 정말 꼭 끝까지 시청하셔야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급으로 인상되고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되며 심지어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사실상 폐지에 가까운 변화를 맞이합니다. 이렇게 파격적인 변화들이 여러분의 생활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지금부터 제가 하나하나 명쾌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주변 지인분들께도 널리 공유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가장 먼저 내년부터 여러분의 생활에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올 2025년과 2026년의 핵심 제도 변화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변화들은 지금 바로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첫 번째로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로 인상됩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무려 6.51%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최근 몇 년간 기록했던 인상률 중에서도 단연코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무엇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이 수치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각종 복지 혜택의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급액을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즉, 기준 중위소득이 오르면 그만큼 더 많은 가구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이미 혜택을 받고 계신 분들의 급여액도 자연스럽게 상승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현재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얼마 정도를 받고 계셨던 생계급여 수급자라면 내년에는 월 지급액이 크게 늘어나 여러분이 체감하시는 생활 안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홀로 계신 어르신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단독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도 함께 인상되므로 소액의 소득 때문에 간발의 차이로 수급을 받지 못했던 분들도 다시 한번 희망을 가져볼 만합니다. 이 소식만으로도 벌써 마음이 한결 든든해지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거급여 지급액도 대폭 인상됩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지역별, 가구원 수별로 지급되는 주거급여가 월 최소 17,000원에서 최대 39,000원까지 인상될 예정입니다. 주거비는 매달 꾸준히 나가는 고정 지출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치솟는 물가와 불안정한 경제 상황 속에서 매월 부담해야 하는 주거비는 많은 가게에 큰 압박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이처럼 인상되는 주거급여는 매월 여러분의 가게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톡톡히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매월 임대료 외에 관리비나 난방비 등 부대 비용에 대한 걱정이 많으셨던 분들은 이 인상분으로 인해 한결 여유로운 살림을 꾸려나가실 수 있게 됩니다. 실제 주거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지는 만큼 이 혜택을 통해 삶의 질이 한 단계 더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세 번째로 교육급여가 더욱 확대됩니다. 자녀 혹은 손자, 손녀의 교육비 때문에 걱정이 많으셨던 분들께는 정말 희망적인 소식입니다. 내년부터는 교육급여 지원이 크게 강화됩니다.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 연간 50만 2천 원, 중학생은 그에 준하는 금액, 그리고 고등학생은 무려 연간 86만 원까지 지원금이 대폭 인상됩니다. 특히 고등학생 지원금의 인상폭이 눈에 띄게 큰데요. 이는 학령기 자녀를 둔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한 부모 가정에서 고등학생 자녀의 교복비, 교재비, 온라인 강의 수강료 등 목돈이 들어갈 때마다 깊은 한숨을 쉬셨던 분들이라면 이제는 조금 더 홀가분한 마음으로 자녀의 학업을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당장 다음 해부터 여러분의 생활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변화들,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시고 꼭 확인하셔서 가족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청년 근로소득 공제가 확대됩니다. 이 소식은 비록 청년층을 위한 것이지만 시청하시는 어르신들의 자녀나 손자, 손녀분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만 29세 이하의 청년층만을 대상으로 40만 원을 소득에서 먼저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로 공제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이 대상 연령이 만 34세 이하로 확대되고 공제 금액 또한 6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 후 30%를 추가 공제하게 됩니다. 이 변화는 복지 혜택을 받는 젊은 세대들이 일을 하더라도 소득 인정액에서 더 많은 금액을 제외해 주어 수급 자격을 유지하면서도 활발한 경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쉽게 말해 일자리를 찾아 자립하려는 청년들이 혹시라도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할까봐 주저하는 일이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취업 준비를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이 소득 때문에 수급 자격을 잃을까 걱정할 필요 없이 더 자유롭게 자신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는 셈입니다. 이처럼 젊은 세대의 자립을 지원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우리 사회 전체의 건강한 활력으로 이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당장 내년에 바뀌는 제도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제부터는 더욱 장기적이고 더욱 혁신적인 변화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30년까지 이어지는 이 변화들은 복지 사각지대를 완전히 해소하고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받는 보다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듣고 나시면 여러분의 마음에 큰 희망이 가득 차오르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첫 번째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역사상 처음으로 사실상 폐지됩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간절히 기다리셨을 그리고 가장 크게 환호하실 소식이 아닐까 합니다. 기존에는 본인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부모나 자녀의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거나 재산이 특정 금액을 초과하면 안타깝게도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가족에게 혹시나 부담을 줄까봐 혹은 이미 관계가 단절되어 가족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제도의 문턱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하고 어렵게 생활하신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저희 채널에도 이 문제로 고민을 토로하는 사연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앞으로는 이러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오직 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 상황만으로 수급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 변화는 단지 생계급여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거급여, 교육급여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진정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홀로 외로이 어렵게 생활하며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 스스로 지원 신청조차 포기하셨던 수많은 어르신분들께는 다시 한번 삶의 희망과 존엄을 되찾을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리는 순간입니다. 이제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며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를 통해 꼭 혜택을 받으셔서 오랜 어려움을 털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도 여러분의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소식입니다. 두 번째로 생계급여 대상자 선정 기준이 상향됩니다. 현재는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 가구에만 생계급여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 기준이 단계적으로 35%까지 상향될 예정입니다. 이는 곧 현재는 소득이 조금 많다는 이유만으로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더 많은 가구가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미 생계급여를 받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도 이 기준 상향으로 인해 지급액이 늘어나 생활 안정에 더욱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몇만 원 차이로 아쉽게 생계급여 대상에서 벗어나셨던 분들이 있다면 이제는 그 기준선이 위로 올라가 더 많은 분이 안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복지제도의 문턱을 낮춰 정말 도움이 필요한 곳에 따뜻한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변화입니다. 작은 연금이나 소액의 근로소득 때문에 신청을 망설였던 분들은
이제 희망을 가져도 좋습니다. 세 번째로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획기적으로 완화됩니다. 생계급여와 마찬가지로 의료급여 역시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해 병원 한 번 제대로 가지 못하고 고통받으셨던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특히 부양비라는 복잡하고도 불합리한 개념 때문에 부양의무자가 실제 부양비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수급자의 소득으로 간주되어 의료비 지원에서 탈락하는 안타까운 사례들이 빈번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대대적인 개선에 나섭니다. 올해 2025년 10월부터 이 부양비 비율이 기존 15%, 30%에서 10%로 단계적으로 축소되며 이후에는 완전히 폐지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더해 재산기준 계산 방식도 훨씬 간소화되어 수급 신청이 용이해집니다. 이처럼 파격적인 완화 조치로 인해 그동안 자녀의 소득 때문에 의료급여를 받지 못해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고 참고 지내야 했던 분들은 올해 10월부터 다시 한번 의료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병원 갈 돈이 없어 아파도 참는다는 슬픈 이야기가 사라지고 모든 분들이 기본적인 건강권을 보장받으며 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믿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주거급여 지원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더욱 확대됩니다. 정부는 모든 국민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 취약계층의 안전망을 한층 더 강화할 계획입니다. 노후화된 임대주택이나 여전히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쪽방촌 등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쓸 것입니다. 또한 주거 환경이 열악한 곳에 계신 분들이 좀 더 나은 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촉진하고 주거급여 지원 대상과 금액을 더욱 확대하여 집 없는 서러움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구체적인 확대 내용은 추후 발표될 예정이므로 채널 이름에서는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관련 정보를 업데이트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탈수급 지원이 더욱 강화됩니다. 이 부분은 단순히 혜택을 드리는 것을 넘어 스스로 일어서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매우 중요한 변화입니다. 정부는 장기 수급자분들, 즉 10년 이상 오랫동안 수급자로 생활하신 분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개인별 맞춤형 자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지원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물질적인 도움을 넘어 자립을 위한 교육, 직업훈련, 일자리 연계 등 실질적인 자활 프로그램을 통해 수급자분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의미입니다. 장기 수급자분들의 자립 의지를 북돋우고 다시 한번 사회에 활기차게 참여하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정부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삶의 기회를 잡으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우리 삶을 크게 변화시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획기적인 개편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핵심적으로 기억하실 부분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더 많은 분이 혜택을 받게 되고 급여액도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동안 많은 분들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던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되거나 사실상 폐지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단지 숫자의 변화를 넘어 우리 사회의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외면당하지 않도록 정부가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는 나는 안 될 거야, 혹은 자녀들에게 피해가 갈 거야 라는 생각으로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 알려드린 정보를 바탕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자격 여부를 적극적으로 확인해 보시기를 간곡히 권해드립니다. 혹시 어디에 문의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지금 바로 가까운 주민센터나 구청 혹은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번으로 전화하셔서 전문 상담을 받아보세요. 여러분의 작은 용기가 오랜 삶의 어려움을 털어내고 새로운 희망을 잡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점이 생기셨거나
혹은 자신만의 경험담이나 의견을 나누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여러분의 모든 댓글을 직접 확인하고 최대한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하나하나가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과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도움이 되셨다면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주변의 어려운 이웃분들이나 이 정보가 꼭 필요한 지인분들께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